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온의 반지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원자 반지름 유효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하는 증가한다 라고 말했고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선 감소하고 아래로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수소의 원자 반지름 한번 보시고 18쪽을 제외하고 그려요.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는구나.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구나. 하지만 2주기와 3주기를 본다면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크고 베릴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크고 공소보다 알루미늄이 더 크다. 그래서 주기가 크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고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원자의 반지름은 그런데 그럼 이제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봐봅시다. 이온은 어떨까? 자, 금속 원소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이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트륨을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 봐요. 1s2, 2s2, 2p6, 3s1짜리였죠? 근데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되면 1s2, 2s2, 2p6 되죠. 3s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므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는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염소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염소는 17번이에요. 1s2, 2s2, 2p6, 3s2, 3p5. 그러면 여기 보면 마지막 전자 껍질에 7개. P 오비탈에 원래 6개가 있었는데 5개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면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 배치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서 주양자 수를 보면 가장 마지막 껍질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 껍질이 3번이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면서 비활성 기체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얘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져. 자, 이랬을 때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일 때랑 비교했을 때 커지나 작아지나. 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확 변하니까 확실히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전자 수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전자 수가 증가해서 전자 사이에 증가해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증가하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효핵전하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보다 커지는 거죠. 순서가 되는 거죠. 전자수가 증가해서 반발력이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결국 유효핵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밑에 한번 보시면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게 이온의 원자의 반지름이 원자의 크기가 이 색깔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것 두 개가 이온의 반지름, 이온의 크기. 그러면 양이온 1, 2족은 금속이니까 1, 2족은 금속이에요. 금속 원소라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양이온이 되면서 크기는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그 다음에 15, 16, 17쪽은 비금속이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또는 최외각 전자가 5개, 6개, 7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전자사의 반발력이 커지고 가려먹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액전압 감소해서 오히려 원자일 때보다 더 크기가 커진다. 얘는 더 작아진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같은 족 원소의 이온 반지름은 같은 족이라는 건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므로 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은 같은 주기의 원소의 음이온보다 전자 껍질이 1개 적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다. 그쵸?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 2주기를 한번 보죠. 얘는 원래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들이 다 사라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죠. 더 작아지죠?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전자 껍질이 1개 적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전자 껍질이 그대로 2개씩이잖아요. 얘 2개, 2개, 2개지만 얘는 하나 줄어서 1개, 얘도 1개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이 되는 이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 더 작아진다. 자, 이렇게 되면 나트륨 이온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고 염소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이온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즉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수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우 양성자수는 다르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므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요걸 비교해 봅시다. 얘 몇 번이죠? 8, 9, 11, 12, 13번이죠. 그러면 얘는 1s, 2es, 2ep 4짜리 1s 얘는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으로 써보죠. 1s2, 2s2, 2p5 1s2, 2s2, 2p6, 3s 1s2, 2s2, 2p6, 3s2 1s2, 2s2, 2p6, 3s2, 3p 하나. 그럼 얘가 전자를 2개 얻어서 6으로 바뀌죠. 전자를 하나 얻어서 6으로 바뀌죠. 전자를 하나 잃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2개 잃고 3개 잃고 그럼 모두 전자 배치가 뭐와 같아지나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데 핵심은 뭐예요? 봐봐. 8 플러스 양성자 수는 9 플러스 11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일 거예요. 그럼 얘가 보면 두 번 전자 껍질에 28, 28, 28, 28, 28은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즉 전자 껍질의 개수 똑같아. 전자의 개수 똑같아.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도 똑같아. 그러면 유효 핵전환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되겠어요? 핵전하에 의해서만 결정되겠죠. 즉 핵전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겠죠. 얘는 똑같으니까. 전자 개수가 똑같아져서. 그래서 등전자 이온일 경우는 유효 핵전하가 점점 커져서 오히려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므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전자수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원소의 주기가 다르다. 2주기의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과 2주기의 음이온과 3주기 금속 원소의 양이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와 전자 배치가 같고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고 3주기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과 4주기의 금속 원소의 양이온은 18번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자, 저는 지금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은 경우를 했어요. 여러분은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은 경우를 연습해 보셔야 돼요. 즉 숙제 그러면 16 황 17 염소 그 다음에 카 19번 20번을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이온들로 만들어 보고 얘네들의 유효 핵전하를 생각해 보고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를 적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가면 이온화 에너지 정의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어 기체 상태의 1가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하시죠. 자, 얘는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최애국 전자가 하나예요. 나트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이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양이온이 되죠. 그럼 이때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가해주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기체 상태인 걸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더 적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뗄 수 있다는 얘기죠. 떼어내기가 쉬워지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같은 쪽에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알겠지만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주기에선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른 주기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리튬과 나트륨은 잘 안 보이겠지만 베릴륨보다 마그네슘 좀 밑에 있고 다 조금씩 밑에 있죠. 네온과 아르곤 비교해봐도 알겠죠. 같은 족으로 비교하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즉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는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멀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껍질이 2개인 거랑 껍질이 3개인 거랑 생각해보면 돼요. 껍질이 2개인 경우는 요렇게, 껍질이 3개인 경우는 원자핵과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떼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작다는 얘기고. 그럼 같은 주기 내에서는 우리가 뭘로 해석했죠? 유효핵전화로 해결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유효핵전화가 증가하죠.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전자를 떼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인력이 커짐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 아니면 작아진다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감소한다라고 쓰면 맞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몇 쪽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지금? 1쪽이 제일 작고 18쪽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체로 증가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이걸 오비탈로 전자 배치를 해보면 해결이 됐죠. 한번 해볼까요? B 얘는 1s, 2s, 2p 그 다음에 베릴륨 먼저 해야겠네요. B 하나, 둘, 끝. 하나, 둘, 하나죠. 봐봐요. 여기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한 개 뗄 때잖아요. 한 개 뗄 때는 얘를 떼는 거예요. 붕소는 얘를 떼는 거죠. 자, 얘를 떼는 건 떼도 1s에 2s에 그대로 전자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2p에는 있던 이 전자가 떼버리면 2p라는 오비탈이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훨씬 더 안정화되겠죠. 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안정화되는 거예요. 우리 화학에서. 그러면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게 확 사라져 버리니까 더 쉽게 전자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치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N과 O를 비교해야겠죠? N과 O를 비교하면 1s, 2s 이렇게 전자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떼는 거죠. 자, 봐봐요. 얘는 이미 각 방에 하나씩 있어요. 전자가 각 방에 하나씩 있는 상태고 여기는 각 방에 하나인데 여기 첫 번째 방에는 전자가 2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 안에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좀 강한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하나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들끼리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가 떼기 쉽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잠깐 작아지고 여기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 얘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가 빨리 떨어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온화 에너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씩 차례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단계적 에너지. 이걸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즉 전자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왜 하나만 떼죠? 우리가 알아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이가 양이온이잖아요. 즉 하나를 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떼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금속 상태에서
제가 뭘 잘못 썼네요. 여기가 G고 여기가 G고 여기가 G고 이 G는 여기를 다 지워주세요. 금속에서 금속 양이온이 될 때, 즉 전자 하나를 뗄 때를 우리가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미 하나 뗀 상태에서 하나를 더 떼보는 거예요. 이걸 제2 이온화 에너지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가 양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이가 양이온인 상태에서 전자를 한 번 더 떼봐요. 그럼 이거를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이온의 전자수가 감소한다. 전자수가 감소할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고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되므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여 다음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지므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왜? 전자를 떼면 뗄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하니까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과 전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면 여기 봅시다. 496, 4562 점점 커지죠. 1에 2에 3에 4에 1에 2에 3에 4에 1에 2에 3에 3에 제1, 제2, 제3, 제4 이온화 에너지가 갈수록 커지는 거 한번 확인하세요. 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커지는데 커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400, 세 자리에서 갑자기 네 자리로 증가하죠? 확 커져요. 여기가 커지긴 커지는데 여기서 확 커지고 얘는 커지고 커지는데 여기서 확 커지죠. 커지긴 커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커져. 자,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기서 전자를 떼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전자가 떼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전자를 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트륨을 한번 보죠. 나트륨은 11번이었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돼요. 그럼 전자 하나를 떼겠죠? 이 전자는 얼마나 떼기 쉬워요? 톡 떼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뭐와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이렇게 되면 이미 너무 안정하죠. 이미 너무 안정하니까 전자를 떼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도 한번 해볼까요? 마그네슘은 하나를 떼요. 그죠? 하나를 더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이쯤에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 번째, 여기서 전자 하나 더 떼는 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갑자기 증가하는 시점을 통해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구나. 얘가 원자과 전자가 2개구나.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3개를 떼버리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서 이쯤에서 이온화 배치가 갑자기 커지는.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급격하게 증가하기 직전까지 떼어낸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표를 보고 이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원소를 기호로 드리고.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주기적 성질은 유효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하면서 등전자 이온을 살펴봤고 여기서 유효핵전화가 엄청 중요했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를 하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한 거예요. 자,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했죠. 유액전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 반지름에서는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즉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해요.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서 저와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